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아주 무섭고도 기묘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분명히 또박또박 적힌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계어나 난생 처음 보는 외국어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자는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뜻이 전혀 뇌에 전달되지 않는 이 공포스러운 순간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이 보내는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영국의 한 60대 남성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변칙적인 신호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미들로디언 보니리그라는 조용한 마을에 사는 63세의 고든 롭 씨는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작년 9월의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정원을 정성스럽게 돌본 뒤 집 안으로 들어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조금 노곤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죠. 그는 소파에 앉아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낯선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글자들은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시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었고 화면이 흐릿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써온 모국어가 마치 해독할 수 없는 아무나 낯선 타국의 언어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고든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전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몸이 많이 피곤한 모양이라고, 그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뇌가 잠시 쉬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뇌졸중의 증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비뚤어지지도 않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 마비가 온 것도 아니었으며 말이 어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글자가 읽히지 않을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친구나 가족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문자의 의미를 깨우칠 수 없었습니다. 고든 씨는 단순한 과로라고 굳게 믿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그가 다시 글자를 보았을 때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는 글맹이 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운명의 손길이 그를 도왔습니다. 최근 뇌졸중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아픈 기억이 있던 그의 사촌이 고든 씨의 이상 증세를 전해 듣고는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사촌은 고든 씨의 상태를 보자마자 이것이 심각한 뇌질환의 징후임을 직감했고 지체 없이 그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의사들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면서 언어와 인지를 담당하는 영역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촌의 도움이 없었거나 그가 며칠 더 방치했다면 고든 씨는 다시는 글을 읽지 못하거나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졸중이라는 질병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흔히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이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합니다. 혈관 속에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이 생기거나 콜레스테롤과 칼슘 등이 혈관벽에 쌓여 통로가 좁아지는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혈류가 완전히 차단될 때 발생합니다. 뇌세포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길이 막히면 단 몇 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뇌경색은 발생 즉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고든 씨가 겪은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입니다. 이는 약해진 뇌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경우입니다. 뇌 조직 안으로 피가 흘러들어가는 뇌내출혈과 뇌를 싸고 있는 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지주막하 출혈로 나뉩니다. 뇌출혈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환자들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고든 씨의 사례처럼 두통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뇌졸중의 조기 발견을 위해 FAST라는 공식을 암기하곤 합니다. 페이스의 F는 얼굴 마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얼굴이 비대칭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암의 어는 팔의 힘을 보는 것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툭 떨어지거나 감각이 무디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스피치의 S는 언어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말해보고 문장이 어눌하게 들리거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뇌졸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타임의 T는 시간입니다. 이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든 씨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 FAST 공식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드문 증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고든 씨처럼 다른 마비나 언어 장애 없이 글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뇌의 뒤쪽 부분이나 언어 중추와 시각, 정보를 연결하는 부위에 미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이 보이지 않는 시력 상실, 이유를 알 수 없는 구역질과 구토, 갑자기 닥치는 극심한 어지럼증 등도 뇌졸중의 변칙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신호인 셈입니다. 다행히 고든 씨는 신속한 치료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이전의 삶으로 완벽히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글을 읽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대화를 하다가 적절한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제 뇌는 분명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 빈도가 높고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졸중은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맵고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가급적 싱겁게 드시고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과 신선한 채소, 콩류,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혈관 건강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뇌혈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글자를 갑자기 읽지 못하는 것이
정말 뇌졸중 증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1% 미만의 드문 확률이지만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마비, 증상 없이 글자 인지만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특히 위험할까요? 고령층일수록 위험하며 통계적으로 남성이 더 취약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입니다. 내일이면 낫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고든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천사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